20명의 동료를 잘라내고 본사로 복귀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회사를 떠날 것인가? 오늘 김 부장 이야기 7화 예고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김낙수가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백정태 상무와의 주먹 다짐 장면 기억하시죠? 형빤스 빨아서 그 자리 올려놓은 게 누군데라며 김낙수가 절규하던 모습. 25년 선후배 관계가 한순간에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산 공장으로의 자천. 본사 부장이었던 사람이 개똥을 치우고 요플레 하나 더 먹었다고 망신을 당하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들 수겸이는 3천만 원 빚을 떠안았습니다.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회사 대표가 직원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잠적해버린 거죠. 김낙수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사팀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인사팀장이 주말에 아산 공장까지 찾아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ACT그룹 전체의 구조조정. 아산 공장에서 20명을 내보내야 하는데 안전관리수칙 위반자들을 추려 리스트를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인사팀장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20명 리스트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희망퇴직 신청서도 내밀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오해해도 어쩔 수 없고요. 이 한마디의 무게감이 엄청났어요. 대신 손에 피 묻히는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였죠. 인사팀장이 왜 김낙수를 선택했을까요? 아산 공장 인사과는 생산팀과 같은 편으로 본사 인사팀 말을 잘 안 들었죠. 직접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골치도 아프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기 때문입니다. 김낙수가 대신 해주면 땡큐, 안 해주면 그 일을 빌미로 김낙수를 내보내면 그만이에요. 안전관리 수칙 위반이라는 명분도 완벽합니다. 인사팀장은 이렇게 말하죠. 예전에도 종종 써왔던 방법이에요. 안전체조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작업 발판 없는 사다리를 쓴다든지, 전선 정리가 안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을 자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고편을 보면 김낙수가 공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안전체조 똑바로 해. 하면서 호통을 치는 모습도 나오죠. 이주영 반장이 왜 그렇게 김낙수를 경계했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안전관리팀장 자리로 오는 본사 직원들은 프락치 역할을 해왔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공장 사람들을 내보내는 일을 해온 겁니다. 시청자들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인사팀장은 일참 잘하네. 정말 그렇습니다. 얄밉지만 완벽한 계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낙수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느냐는 거죠. 백 상무가 김낙수를 정확하게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6화 술자리 장면이었죠. 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기분만 내고 있어. 책임지는 방법을 모르고 책임지면서 일하는 방법도 몰라. 뼈를 때리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김낙수는 25년 동안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해왔을까요? 사수 빤스 빨고 후배들 눈치 보면서 정으로 버텨온 겁니다. 보고서도 잘 쓰고 영업 실력도 있지만 리더십은 없어요. 백 상무에게 PPT를 들고 간 것도 상무에게 예쁨 받고 싶어서였죠. 마치 숙제 검사를 받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런 김낙수 앞에 지금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심강훈 선배의 조언입니다. 공장에서 유일하게 본사로 복귀했던 전설의 인물이죠. 본사가 숙제를 내주면 화끈하게 해결해. 구조 조정에 칼춤을 추는 거죠. 다른 하나는 김낙수 본인의 성격입니다. 허과장을 살리려고 송이한테 부탁까지 했을 정도로 정에 약한 사람이거든요. 김낙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처음엔 꼬투리를 잡으려고 공장을 돌아다니는데 그러다 보니 공장 사람들의 애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가지는 없지만 이주영 반장이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을 챙기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지 보게 됩니다. 리스트는 만들었지만 결국 인사팀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러자 인사팀장의 태도가 싹 바뀝니다. 심부름꾼이라도 해야지. 안 하면 뭐 할 건데? 우리 일 좀 합시다. 하기 싫으면 나가고. 예고편 마지막 장면을 보면 김낙수가 본사 인사팀장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희망퇴직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인사팀장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걸. 김낙수가 이 일을 못할 거라는 걸. 그래서 희망퇴직 서류를 미리 준비해 온 겁니다. 어차피 김낙수는 A든 B든 선택해야 합니다. 20명을 자르고 본사로 오거나 자기가 나가거나. 인사팀장 입장에선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김낙수가 20명을 자르면 인사팀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거고
김낙수가 거부하면 골칫거리 하나 정리하는 거니까요. 시청자들 댓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버려질 패거든. 누구나 다 알지. 나 아니라도 저 일은 할 거고. 20명 추리는 게 이성적으로 맞는 선택이라는 걸. 근데 막상 저 상황에서 명예퇴직이냐 20명 찍어내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못 찍어내고 명퇴를 택하는 건 이유가 있다. 맞습니다. 현실보다는 판타지일 수 있어요. 가장이 가족들 먹여 살릴 걱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남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가족 생각해서 20명 자를 거다.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김낙수 같은 사람은 못 자른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김낙수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는 희망입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설령 김낙수가 20명을 잘라내고 본사로 복귀한다 해도 문제입니다. 구조조정 총알바디 쓰려고 본사 복직시키는 거니까요. 아마도 본사로 올려도 바로 퇴사 압박할 것입니다. 본사도 지금 인원 감축 중입니다. 김낙수가 돌아간다 해도 얼마 못 버팁니다. 게다가 백상무와 싸웠잖아요. 백상무도 지금 힘이 없습니다. 김낙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김 부장이 본사 복귀해도 투명인간 취급받을 것입니다. 누가 다시 김 부장 밑에서 일하고 싶어 할까요? 동료 20명 잘라낸 사람. 손에 피 묻힌 사람. 회사는 그런 사람을 이용만 하고 버립니다. 피 묻은 칼자루까지 버리는 게 구조조정의 완성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봅시다. 도진우는 어떻습니까? 6화 영업팀 회식에서 정대리에게 던진 한마디 기억하시나요? 유연하시다고요.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말의 뜻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 한마디에 정대리 얼굴이 굳습니다. 처세에 능한 정대리조차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도진우가 뭘 의미한 겁니까? 너 박쥐같이 이리저리 줄 타는 거 다 안다. 경고한 겁니다. 이제 김낙수와 도진우를 비교해 보려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극과 극입니다. 김낙수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정으로 사람을 챙기고 선배 빤스를 빨며 25년을 버텨왔어요. 정대리가 녹음 파일을 내밀었을 때 빨리 지워버려라고 호통을 쳤죠. 동료들과의 관계는 진심이지만 리더십이 부족합니다. 위기가 오면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백상무에게 주먹질까지 했고요. 결과는 좌천 벼랑 끝입니다. 반대로 도진우의 방식을 볼까요? 상사에게 유연하고 동료에게 매너 있고 후배에게 관대한데 하지만 전부 계산입니다. 만약 도진우에게 녹음 파일이 있었다면 상무를 무너뜨리는데 활용했을 거예요. 동료들과의 관계는 온도 없는 친근함이고 리더십보다는 감시력이 뛰어나죠. 위기가 와도 감정을 숨기고 다음 수를 계산합니다. 결과는 승진 수십억 아파트입니다. 현실에서 누가 이기나요? 도진우입니다. 회사는 착한 사람보다 유용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조직은 가족이 아니라 게임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함께 일하기에는 도진우가 더 편합니다. 감정 섞지 않고 일 중심으로 판단하니까요. 김낙수처럼 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은 도진우를 싫어하지만 회사는 도진우를 좋아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어떤 상사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정에 끌려 일 못하는 상사. 아니면 감정 배제하고 일 잘하는 상사. 솔직해집시다. 도진우가 낫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김낙수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인간미를 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하시나요? 김낙수 주변 인물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들 수겸이부터 볼까요?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회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표가 직원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잠적했거든요. 3천만 원 빚을 떠안은 수겸이 앞에서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현장에서 바로 이체하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정말 열받는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수겸이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사무실에 남은 물건들을 중고 거래로 팔기 시작했고 38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장사에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물건 떼서 뭐라도 팔아보자. 수겸이가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구상합니다. 예고편을 보면 수겸이가 여자친구와 함께 아산 공장으로 아빠를 찾아가요. 투자를 부탁하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김수겸은 아버지 모습을 보고 말을 못 꺼낼 겁니다. 본사 부장이었던 아버지가 공장 한 구석에서 일하는 모습. 너무 초라합니다. 차마 돈 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설령 말한다 해도 김낙수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판인데요. 아내 하진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그런데 김낙수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축하는커녕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무능력한 가장이 되는 게 두려운 거죠. 심지어 아내가 돈 벌면 바람피는 상상까지 합니다. 정말 찌질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진의 합격이 김낙수가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안전망이 됩니다. 원작에서는 부동산 투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드라마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축소된 것 같아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0명을 잘라내고 본사로 복귀할 것인가? 스스로의 양심을 지키고 퇴사할 것인가? 7화에서 주목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째, 김낙수는 정말 리스트를 제출하지 못할까요? 혹시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둘째, 도진우의 본색은 어디까지 드러날까요? 통합 영업팀이 되면서 1팀과 2팀의 갈등이 커질 텐데 도진우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셋째, 수겸이의 창업은 성공할까요? 아빠가 나중에 이 사업을 어떻게 도울지도 관심사입니다. 시청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대기업 25년 차로 서울 자가에 살며 애 대학 보낸 인생, 그것만으로도 위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김낙수가 비록 리더십은 부족하고 감정적이고 꼰대 같지만 25년 동안 회사를 다니며 가족을 지켜온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김낙수가 희망퇴직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김낙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을 겁니다. 원작에서는 분양 사기도 당하고 공황 장애도 오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결국 김낙수는 일어설 겁니다. 형의 도움을 받아서든 아내의 힘을 빌려서든 김낙수의 선택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 7화가 정말 기대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는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